선진국들이 다 몰려있는 나라들입니다. 저도 참 충격을 받은 거는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나빠지냐. 하나만 나빠지든지.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수출이 미국의 10%, 일본의 10%,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10%, 대륙 30%고, 그 다음에 중국이 25%입니다. 네. 그럼 55% 정도가 이제 우리 주위에 몰려있는 중요한 나라들인데, 잘 아시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유럽 수출을 하는데 중간재를 우리한테 많이 가져간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유럽이 나빠지고 미국이 나빠지면 결국 그쪽에다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을 통해서 간접 수출하는 것도 줄어들고. 예. 그래서 지금 사실 내수를 왜 못 키웠느냐라고 하는 거는 조금 좀 뒤늦은 감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이렇게까지 한꺼번에 해외 사정이 동시에 악화될 줄은 몰랐다는 면에서 네. 이거는 좀 어떤 면에서는 비가 오고 있다면 우산을 써도 조금은 비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냐. 어떻게 한 방울도 안 맞을 수가 있겠느냐.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고 본부장님, 지금 비 얘기를 하셨는데요. 비를 지금 온팡 뒤집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는 법이기는 한데 지금의 그 불황이 어느 정도나 계속되리라고 보시는지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상당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외에서 이제 그 침체가 온 것은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부채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가계나 또 기업이나 이런 나중에 이제 정부까지 부채가 그동안 한 2000년대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저금리 정책이라든지 하는 등등으로 해서 이제 부채가 계속 늘어왔고 그것이 어느 순간 더 이상 지속하지 가능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금융시장에서 알게 됐고요. 그다음부터 다시 위기가 온 것이고 그다음부터는 다시 이제 부채를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뭐 소비를 안 하고 투자를 안 하고 해서 이제 부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소위 말하는 디레버리징이라는 것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앞으로 한 몇 년은 걸릴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유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위기가 갑자기 큰 혼란을 전해지지 않다 하더라도 어찌어찌 넘어간다 하더라도 아마 앞으로 한 2, 3년 동안은 세계 경기가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경기도 급락하지 않는 아주 최악의 시나리오를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렇게 경기 회복이 빠르지는 않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 교수님이 2, 3년을 말씀하셨는데요. 2, 3년 후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위의 경기가 좀 좋아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제 지금의 위기를 우리가 이제 대공황 때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 1930년대 대공황 때 위기가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농업 사회에서 이제 제조업 사회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농업 생산력이 이제 높아지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산하는 물건들이 이제 값이 싸지고 이 사람들이 소득을 충분히 얻지를 못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빚을 내서 이제 소비를 하다가 이 경제가 이제 무너지는 이런 식으로 됐던 거거든요. 지금 그거 굉장히 유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제 농업에서 제조업이 아니라 이제 제조업에서 지식 서비스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지금 시기인데 제조업 쪽에서는 혁신이 계속 일어나니까 이제 계속 일자리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빚을 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지식 서비스 쪽에서는 또 충분히 일자리를 많이 못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과거에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일자리를 국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통해서도 이제 창출을 하고 또 이제 극단적인 어떤 전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일자리를 창출을 하고 했는데요. 지금 전쟁을 통해서 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상황도 아니고요. 굉장히 지금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오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부장님, 사실 며칠 전에 우리나라가 사상 최대의 수출 흑자를 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그게 건전한 흑자가 아니었었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우리 지금 수출이니까 무역수지 흑자가 나는 것은 좀 굉장히 많이 나긴 날 텐데 올해 연간으로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나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수출이나 수입이 같이 늘어서 흑자가 많이 나면 더 좋은 건데 서로 줄어가지고 수입이 더 줄어서 우리는 이제 수출이 줄기 시작하면 수입이 더 빨리 줍니다. 그래서 이게 불황형 흑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세계 경기가 불황이 되면 우리 흑자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흑자가 나는 것이 좀 건전하지 못한 거 아니냐.